자, SK바이오사이언스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VIP 카톡방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신 상황이에요. 야, 이거 뭐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동영상 개장 초에 올려드린 오전장에 올려드린 포트폴리오 전략을 꼭 필히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종목별로의 이제 편입이 설정된 종목군들은 이렇게 전략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의 흐름에 대해서 일단은 1차 편입 기준을 13만 4천 원에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꿍하고 미끄러져서 12만 9천 원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12만 9천 원이 이탈되면 손절이라고 했는데 그 이탈 범위는 이제 설정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시초가 명목 가격 기준에서의 공방에서 유지가 잘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14만 원에 이제 추가 편입을 단행을 했어요. 14만 원 대비해서 14만 6천 원이라고 한다면 얼마죠? 14만 원 대비 4%, 3%, 4% 가까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는 이제 스윙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제 설정을 해드렸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는 5% 추가해서 15%로 그리고 스윙 20%로 상향을 합니다. 내가 지금 편입 여력이 없다 하시면은 비중을 뭐 계속 확대하자 이 개념이 아니라 지금 범위에서는 일단 목표 주가 이제 다시 한 템포 더 상향을 해서 16만 원으로 설정을 하고 여력이 없으신데 막 다른 거 잘라내서 또 들여다보고 그런 그 흐름보다는 추가 편입을 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거래가 터지고 나서의 흐름이니까. 벌써 또 라이브 방송에서는 14만 6천 원, 4천 원 뭐 다 설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외부에 계신 분들은 또 문자가 한 템포 또 더디게 형성이 되겠죠. 일단은 형성을 합니다. 14만 8천 원에 아마도 물량 있는 게 이제 소진이 좀 될 것 같은데 이슈 범위가 계속 이제 터지면서의 흐름이 되는 것 같아요. 이슈 범위가. 그래서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거래가 수반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장 전에도 한번 들여다봤는데 사실상 개장 전에는 기준점을 잡아들이지 못했어요. 다시 수급 범위가 형성이 될까라는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찌됐건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의 흐름에 있어서는 뭐 라이브 방송에서는 조금 전부터 계속 변동성이 확장이 되면서 매수를 말씀드리고 난 이후의 흐름에 좀 아쉽게도 외부에 계신 분들은 조금 이제 더딘 흐름이 됐고 조금 전에 이제 시가총액 11조짜리니까 딱 따라붙을 수 있는 게 이제 15%대까지 우리는 따라붙잖아요. 그 기준에 14만 4천 원, 14만 5천 원, 14만 6천 원, 직전 고점이 14만 6천 원이었거든요. 5,500원 뭐 요 고점. 고기를 넘길 때 이제 딱 그 매수 사인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은 14만 뭐 7,500원까지 한 템포 눌려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범위에서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오히려 이제 거꾸로 조정폭이 좀 과하다 싶으면은 그때는 이제 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서 대처할 가능성도 있어요. 다만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금 그 흐름이 국내 첫 백신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백신 우수 임상 결과에 급등, 임상 3상 결과 확보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보도 자료가 2중, 3중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당장 해소시키는 흐름은 아닌데 일단은 어찌됐건 거래량을 터트려주고의 움직임이 나온단 말이에요. 최저 바닥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렇게 해서 좀 계속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됐는데 참 외부에 계신 분들의 기준은 애매한 가격의 기준이 돼버렸어요. 일단은 160만 주의 기준이고 차분히 보겠습니다. 차익 실현 범위까지도 고민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13만 4천 원의 편입의 기준을 잡았고 전략을 제가 조금 더 들여다봤다면은 아마도 추가 편입 밑에서도 좀 했을 건데 그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은 고점이 15만 1,500원에 형성이 돼서 추가 편입을 못한 상태의 차익 실현을 논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제 뭐 계속 지금 이슈가 불거지는 상태의 기준이라면 일단 어찌됐든 설정 범위를 차익 실현할 거냐 추가 편입할 거냐 고민을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 1.6 정도 밀려 있는데 1차적인 차익 실현을 하고 변동성으로 접근했으니까 14만 8,500원에 1차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죠. 1차적으로 14만 8,500원에. 그러니까 지금 라이브 방송에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뭐 상당히 긍정적인 위치가 됐을 텐데 문자 차익 실현하고 또 편입하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지금은 뭐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으셔도 돼요. 차익 실현 설정 범위를 기준을 잡으면 대처를 할게요. 이렇게 텍스 전략 잡고 그렇게 해서 추가 편입을 할 거냐 아니면은 차익 실현을 할 거냐의 그 갈림길에 이제 놓여졌어요. 원래 문자는 이거였죠. 추가 편입. 그리고 저 가격이 14만 뭐 5,000원 뭐 이 정도 4,000원대 기준 5,500원 넘길 때 기준. 현재 가격이 15만 원 공방이고요. 15만 원 공방 속에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고점이 15만 1,500원이었고 문자를 한번 발송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준이 잡히거든요. 이렇게 손바뀜이 또 한 차는 나올 수는 있는데 기준가 그 다음에 고가 대비해서 변동성이 확장돼 있고 우리도 수익 범위가 일정 범위 있기 때문에 1.5% 원래는 이제 1% 기준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3% 이렇게 기준이 잡혀요. 일단 거래대금 최상위로 지금 놓여져 있는 상태거든요. 고민을 좀 해봅시다. 고민을 좀 해봐서 지금 이슈의 첫 거래량 거래대금 터지는 부분에 차익 실현할 거냐 이제 저 위치까지를 볼 거냐인데 차익 실현 범위를 이렇게 잡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어떻게 잡을 거냐면 미끄러지면 미끄러질수록 편입의 기준을 열어놓고요. 외부에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 범위를 지금 뭐 놓치신 거잖아요. 이거 매직 계산기 지금 잘라서 올려드려도 또 문자가 나간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추가 편입 언급이 있었고 차익 실현도 좀 설정을 합시다라는 언급도 있었고 그럼 1.5%에 다 털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익 실현하면 그리고 재편입 구간을 그렇게 됐을 때는 15% 미만에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 편입 기준가는 오늘 그 갭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저점까지 볼 필요는 없이 이렇게 설정 범위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고점에는 못 따라붙죠. 우리 기준에서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거래가 수반된 상태에서의 흐름이다. 재편입의 기준은 14만 4천원, 14만 원, 14만 1,000원 뭐 이렇게까지도 놓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못한 범위에서는 어떻게 한다? 추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데 1분봉으로 놓고 보고 수급도 들여다보자. 프로그램 쪽은 매도가 왕창 나와 있습니다만 손바뀜의 흐름도 좀 넣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키움 쪽의 수급이 개인 선호 창구인데 그쪽에 좀 수급도 좀 있어서 일단은 딱 15% 14만 7,500원을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하죠. 그래서 비중을 이제 20%로 확대를 해드립니다만 그 부분을 최대폭의 기준인 거고 변동성이 크니까 의약품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서 대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여기서 거래가 없이 쭉 미끄러지면은 그렇게 되면은 추가 편입 여부를 결정을 하든 아니면 소폭의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하든 아니면 이 길을 다시 들여다보든 21선의 흐름까지도 쭉 하고 밀릴 수도 있어요.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위치입니다. 아예 15만 원을 위로 넘기는데 프로그램 별로 없으면 거기서 잘라내고 재편입의 기준도 설정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오락가락하죠. 왜? 수급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범위에서 거래가 수반되어 있으니 차익 실현 범위보다는
늘려질 때는 신규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추가 편입의 기준을. 신규 편입자의 기준은 현재 가격에서 14만 7,500원이 이제 15%대의 흐름이니까 거기에서 얼마? 10%? 뭐 늦게 들어온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그리고 위로 지금 뭐 녹화하는 사이에 위로 쭉 뻗어 올라갔다 다시 꺾이면 꺾이는 기준은 15만 1,500원을 뚫지 못하고 거래가 없이 올라갔다가 꺾이면 그때는 15번에서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을 모색하자. 미끄러지면 미끄러지는 대로 추가 편입의 기준을 잡자. 요 문자 만들어 놓고 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범위는 뭐 현재가 예를 들어서 15만 1,000원인데 거래가 안 실릴 때, 거래가 안 실릴 때 15% 비중에서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예상치를 비중에서 목표 주가 상향을 해서 일단 16만 원을 설정을 하는데 다만 고점 대비 고점 15만 1,500원 대비 1% 조정 시 1.5, 3% 잡기는 참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1% 조정 15만 원 이탈 시 14만 9,500원 이탈 시 재이탈 시죠. 재이탈 시 10% 차익 실현 15% 비중에서 보유 15%가 아니죠. 지금 10%죠. 지금 추가 편입을 안 해서 보유 비중 50% 차익 실현 그러면 그죠? 그리고 2% 조정 14만 8,500원 재이탈 시 보유 비중 100%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실현 그렇게 잡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계속 여기서 이제 맴돌고 있는 건데 심리적인 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5분봉으로 다시 돌려서 봅니다. 그래서 아유 훅 하고 밀렸네요. 훅 하고 밀려 있고 5분봉 기준에서는 이제 이미 장대 양봉 터진 이후에 흐름에서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 일단은 눌림목이 쭉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기준에서는 프로그램에 또 매도해요. 근데 전 거래일 대비해서 15%를 들어 올려놨다라는 거는 개인들이 흥분해서 들어 올려놨다라고 보기에는 좀 다소 애매해요. 그래서 일단은 보죠. 뭐 보고 지금 그 기준 거래량도 한번 설정을 해보고 원래 기준에서는 이제 뭐 먼 옛날에 거래량을 볼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상 요 변동폭 12% 변동폭이 얼마였어요? 130만 주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지금의 기준에서도 최상위에 놓여지려면 200만 주 거래량만 실려되는데 지금 200만 주를 넘기고 있습니다. 좀 많이 아쉽게 되네요. 그죠? 라이브 방송 계셨던 분들은 차익 실현도 이제 설정을 해놨으니까 차익 실현 범위도 고려를 해서 대처를 했을 텐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제 철저히 문자만 대기하고 계시고 어떤 문자가 나올지를 지금 고민하고 계시고 그죠? 교육을 받으셨어야 뭐 스스로의 매매도 좀 설정을 해서 보실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 추가 편입을 만약에 단행하게 된다면 프로그램 쪽도 한번 다시 더 들여다보죠. 그렇게 되고 5% 범위 마지노선이 14만 4천 원 정도가 돼요. 근데 거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익 실현이나 추가 편입이나 기준은 아직 한시니까 차분하게 놓고 보면서 대처하는 걸로.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14만 5,500원 돌파할 때에 편입의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가려고 했었던 부분. 근데 이제 그때의 기준보다 아쉬운 건 뭐가 하나 남아요? 이때 당시에 프로그램 수급 대비 들고 올릴 때 프로그램 수급 대비 지금 프로그램에서 매도. 그러니까 손바뀜이 될지 아니면 자체 차익 실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로그램 매도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4,400주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밑에 저 쌓여있는 물량이 뭐 14만 5천 원에 소진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5% 더 편입해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라이브 방송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좀 느끼시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범위라면은 편입의 기준을 추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수급이 이왕이면 더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4,500원까지 밀렸네. 8,000주 또 나오고 보겠습니다. 5% 범위가 14만 4천 원이에요. 고점 대비 4.5%까지 밀려버리네. 아쉽네요. 차익 실현도 애매해지고 제 편입 추가 편입 기준을 설정을 잡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500원 잡을게요. 4,500원에 문자 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추가 편입 기준은 이제 그 이후에 그러면서 눌림폭이 나도 동일 조건에서는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4,500원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고점 대비해서 이제 5% 일반적으로 이제 5% 등락 범위는 꽤 우리가 보고 있었죠. 봤었죠. 그 5% 등락 범위 기준으로 좀 보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변동이 나오더라도 뭐 예를 들면 14만 2천 원 정도 그리고 14만 원 공방에 나오면 신규 편입자는 추가 편입으로 대처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1분봉 기준에서의 흐름 멀리 이 개장초부터 해서 보지는 못하고 이 정도 범위 추가적인 그 거래가 터졌을 때 범위에서 좀 볼게요. 추가적인 거래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나서의 흐름이죠. 12시 이후에 기준의 흐름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드리고 하여간에 나머지 전략 부분은 일주 월봉에서 또 차분히 보겠습니다. 분봉 기준의 설정 범위 놓고 보고요. 잠시만요. 12시 5분 몇 분이죠 이게? 12시 47분 매직 계산기 올려놓고 지금의 매직 계산기 또 잘라서 보겠습니다. 04월 25일 12시 47분에 매직 계산기 그때 기준이면 차익 실현 범위도 고려할 수 있는 범위였고 그리고 지금 다시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10조가 넘는 종목도 이렇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쉽지 않죠. 5,500원까지 다시 돌렸어요. 프로그램 쪽에 수급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금 자릅니다. 다시금 잘라서 들여다봅니다. 기준가 그 다음에 고가 대비해서 우리는 1%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았다. 만약에 다시 들어 올리는데 15만 1,500원을 넘기지 못하고 미끄러진다면 저 가격대에서 매도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한다?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 그렇게 하고 이 정도 범위에서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가 잡혀진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일단은 편입을 했는데 이왕이면 프로그램 수급이 강화돼서 들어 올려주기를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 올려지는 것 같은데 고점까지 또 전일 대비해서의 이 상승률 개인들만 흥분해서 이슈 범위에서 움직임을 가져간다라는 거는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일주월봉 다 볼게요. 13시 기준 매직 계산기고요. 분봉 기준에서의 흐름이 어디가 이제 바닥 기준이 될지는 사실 저도 좀 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거래량은 월등히 터져 있는 거래량이죠. 이제는 그래서 6만 주 그리고 6만 주 70% 4만 주 요 정도만 터지고 움직임이 나와도 추세적인 범위는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서 들여다볼 수 있을 것 있다라고 설정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에만 너무 의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하방이 좀 일부 잡혔죠. 물론 이제 여기서 다시 저점이 이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하방이 잡히다 보니까 매직 시그널 쪽에서는 이렇게 다시 꺾임 크로스까지 나왔어요. 여기서 주가가 조금만 움직임이 나오면 그러면 영선 돌파까지 나옵니다. 거래가 수반된 상태에서의 흐름, 거래가 수반된 상태에서의 강세, 그러다 보니까 이동평균선의 흐름도 확정이 된 거고, 요 기준에서도 따라붙는 범위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고점을 넘기는 흐름에서의 거래량이 터진 부분들. 그럼 우리가 이제 최대한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는 얼마까지였어요? 14만 7,500원까지의 기준이었습니다. 14만 7,500원. 근데 이제 그 밑에서 편입할 수 있는 자락을 좀 사실은 놓쳤었고, 놓치고 나서 고점이 찍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범위는 다시 이제 되눌려서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의 가격보다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좋은 가격에 편입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거래가 다시 수반되고 돌릴 거냐, 아니면 하방 경성을 여기서 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저점 대비해서 1~2% 더 들어올리는 흐름을 줄 거냐, 혹은 여기까지는 거래대금 실리면 따라붙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고점까지는 못 따라붙습니다. 여기서 다시 미끄러질 거냐, 그건 뭐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우리 기준에서 이제 거래량 기준의 설정 범위를 이렇게 본단 말이죠. 거래가 지금 최상위로 터져 있잖아요. 그 최상위 기준 거래량에 대한 의미는 없는데 개장초에 좀 설정을 해드릴 걸 그랬어요. 꼬리 달고 눌리길래 이런 하고 이제 멈추고 말았는데, 어찌 됐건. 그리고 저 흐름 속에서 이제 1조 이상짜리의 경우는 15%까지 임상에 관련된 내용과 변동성의 확장, 거래대금의 최상위로 이제 들고 올려지는 모습, 최저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지금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슈가 있기 때문에 뉴스 보도 자료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변동성이 나와요. 원체 시가총액이 큰 5조 이상짜리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 1에서 1.5%의 조정 시 차익 실현 범위 설정. 요게 원활치 못하니까 내일부터 교육받는 거예요. 또 요게 원활치 않으시니까 매매 사인을 받으시는 거고, 10% 이상의 수익은 사실 아니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요 정도 범위에서는 1%가 아니더라도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 근데 이제 원체 첫 거래량이 터진 흐름이다 보니 거래량 수반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들여다보자, 가져가 보자. 그리고 이슈 범위는 이제 올려드린 것처럼 임상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래서 프로그램 쪽의 수급도 일단은 어떤 기준에서 설정을 해요? 프로그램의 수급도 손바뀜의 수급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기준, 그리고 요 기준, 그리고 추가 편입 부분은 평균 단가를 계산을 해볼 거예요. 평균 단가 계산한 이후에 설정 범위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머리 꼭대기에서 최고점에서 차익 실현한다. 그것만 이제 좀 우리가 벗어나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이 1분봉 기준이 되고, 그리고 5분봉의 기준에서의 흐름, 오늘 기준의 개장 초의 요 거래량도 사실은 상당한 거래량이었거든요. 최근에 볼 수 없는 거래량, 그죠? 요 거래량 대비해서 그 70%가 10만 주 정도가 돼요. 근데 그 10만 주를 수반하고의 흐름, 그리고 저거래량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요 정도 거래량 속에서도 긍정적인 해석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거래 터지고 요 기준에 13만 6천 원에 고점을 넘길 때. 그래서 우리는 라이브 방송에서는 사실상 이런 고점 넘길 때 기준도 설정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채팅방에도 설정을 잡아드렸죠. 13만 6천 원에. 그래서 추가 편입 5%가 신규 편입자들 여기서라도 편입이 되셨어요. 아쉬운 거는 여기서 좀 잡아드릴 수도 있었는데
글쎄요, 좀 제한적으로 놓고 보면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 편입을 못 해드렸습니다. 오히려 이제 거래가 터지고 강세를 띌 때 추가 편입, 그리고 5분봉 기준에 원래는 이제 그 쭉쭉 올라갈 때에 2차 편입을 우리가 여기서 잡았죠. 라이브 방송에서는 조금 일찍 잡은 거고, 여기서 14만 원 기준에 2차 편입을, 원래는 라이브 방송에서는 13만 6천 원 넘기고 13만 8천 원 뭐 이럴 때 기준을 잡았는데, 문자 사인 정확히 언제 나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문자가 나간 게 14만 원이네요. 응? 나간 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범위의 기준을 얼마? 14만 4,500원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범위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개별 매매 기준이 좀 설정될 수 있는 범위라면은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시면서 차분하게 대처할 수도 있는 기준이 되는데, 한번 계산해 보죠. 14만 4,500원 플러스 14만 원 플러스 13만 6천 원, 평균 단가 14만 원 수준의 평균 편입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으면 손절을 할지 추가 편입을 할지 그 부분을 설정을 할 겁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미끄러 있어요. 6%나 미끄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제일 아쉬운 거죠. 지금 차익 실현 범위를 잡고 재편입 기준을 설정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놓쳤다라는 게 제일 아쉽고요.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손바뀜의 프로그램 수급이냐, 아니면 저 부분의 흐름이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들어올리고 빠져나간 흐름이냐, 또 오늘 그 바닥권에서 일주월봉 볼 겁니다. 대바닥권에서 터진 거래량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장 초에 요 흐름이었고요. 요 상태로 끝났으면은 얘는 뭐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거래가 실리고 나서의 흐름이고, 지금 고점 대비 밀려 있는데 거래는 일단은 좀 제한적. 계속 보죠 뭐. 이렇게. 그래서 5분봉 일주 월봉을 한꺼번에 볼게요. 일단 일주 월봉을 한꺼번에 보시면은 일단은 최저 바닥에서 이제 그 거래량 부분이 오늘 이후에 흐름에서 어떻게 돼요? 오늘 이후에 흐름에서 터지죠. 최저 바닥에서 지금 앞전 가장 많이 터졌을 때가 12월 말인데 그 거래량도 지금 넘깁니다. 이슈가 이제 불거져 있는 상태고, 3월 이후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꼬리가 이제 어느 정도 달리느냐, 이왕이면 감싸나 조라인데 오늘 감싸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주봉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주봉 기준의 흐름이 여기서 이제 하락 장악형이 뜨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내리 돌리는 흐름 없이 계속 미끄러 있어요. 계속 뭐 하락 장악 확인형까지 다 뜨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정도에서 뭐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거래가 거의 없었죠. 그냥 부딪히는 흐름 속에서 심리적으로 자극만 준 거죠. 심리적 자극.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는 일단은 캔들 패턴은 아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 있어요? 주봉상에 일단 거래가 실린 겁니다. 월요일 기준에서. 그것이 이제 임상 관련된 이슈고, 여기 마찬가지예요. 캔들의 범위가 아니다 할지라도 거래가 터트려지고의 흐름. 그래서 결론적으로 4월 말입니다. 4월 말에 거래량이 이제 월봉 기준에서 오늘 추가적인 흐름이 나오면서 실려줄지,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놓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5월달 기준에서 이제 거래가 실린다면은 뭐 시세 분출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거래가 둔화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못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의 거래가 내일부터 해서 급격히 또 축소가 되느냐, 그러면 자르고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버슈팅으로도 보고도 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은 뭐 이번 그 오늘 거래량을 월등한 거래량이기 때문에 한 템포 더 보자, 그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주가는 이제 계속 더 미끄러져요. 우리는 평균 단가가 14만 원,
추가 편입을 단행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추가 편입이 아니라 신규 편입 단행하신 분들은 분할 매수 2차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돼 있죠. 이 차익 실현 범위를 이제 어차피 라이브 방송 실시간 대응 전략이 아니었기 때문에 놓친 거고, 여기서 편입하신 분들은 3% 등락 범위의 기준이 되니까 만약에 이제 14만 원이 오게 되면은 신규 편입자 여기서 이제 15% 비중 유지, 그리고 이제 신규 편입자는 5% 추가 편입, 15% 편입, 이렇게 해서 추 3에서 5% 등락 범위에 추가 편입 마지막 편입을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순저를 대처할 건지의 기준을 설정한다. 이렇게 대처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일주월봉 다 끊어놨어요. 끊어놨고, SK바이오사이언스 기준에서 텍스 전략까지 잡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략 올려드릴게요.